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숨기고 싶어 합니다. 친구 앞에서는 쾌활한 사람으로, 직장에서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연인 앞에서는 다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면이 점점 진짜 나와 섞이면서 나조차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 나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라캉은 이 현상을 인간의 무의식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말, 행동, 선택 뒤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 즉 무의식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무의식은 때로는 우리를 지키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브랜딩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는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무의식과 현실의 간극은 커지고 관계와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심리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삶을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되었죠. 오늘은 라캉의 무의식의 자아 이론을 통해 왜 가면을 쓴 사람은 예측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내면과 더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깊이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아가 단순히 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로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표면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의 자아가 있지만 그 아래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자아가 존재하며 이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라캉이 말하는 가면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자 우리가 믿고 싶은 나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가면이 진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벌어집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내 안의 불안과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죠. 결국 어느 순간 이 무의식의 힘이 터져나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라캉은 이를 욕망의 구조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고 싶은 욕망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 욕망의 충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론은 단순히 철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자기이해, 심지어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반복될 때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했어, 혹은 내가 잘못했나? 라는 표면적인 결론만 내리죠. 하지만 라캉은 그 이면에 무의식의 자아가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라캉의 이론을 통해 가면과 무의식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개념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늘 친절하고 유능한 동료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에 폭발하거나 동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습니다. 본인조차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이건 그 사람의 무의식이 오랜 억압을 견디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SNS 속의 자신과 현실의 자신이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SNS에서는 완벽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현실의 나는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죠. 이 간극이 커질수록 내면의 불안은 커지고 결국 예상치 못한 우울이나 분노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감정을 숨기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야 무너져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가면과 무의식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하지만 라캉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은 가면 뒤에 진짜 자아가 드러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내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내면과 어떻게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자기인식입니다.
내 안의 가면과 진짜 나를 구분하는 연습이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었지? 그 가면 뒤에서 진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이 작은 대화가 진짜 나를 알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혹은 글로라도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쌓아둔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과정이 무의식의 폭발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시선 바꾸기입니다. 누군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을 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단정 대신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무의식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가면과 무의식의 복잡한 관계를 조금씩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의 혼란도 타인과의 갈등도 점점 덜어지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진짜다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면을 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가면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가면이 진짜 나를 지배하게 두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라캉은 인간은 무의식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힘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가면을 선택적으로 쓰며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가면을 벗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짜 나를 더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덜 휘둘리고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라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복잡한 심리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의식은 늘 우리 삶에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 신호는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분노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무의식은 너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짜 나를 찾기 위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도피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기인식, 그리고 내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다면 왜 저 말이 나를 흔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무의식 속 억눌린 감정이나 욕망을 마주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말이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진짜 나로서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가면을 쓴 나도,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도 모두 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도 집에 돌아와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습도 모두 나라는 한 사람의 일부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면의 갈등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라캉이 말한 욕망의 구조는 결국 인정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불안을,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무의식과 의식이 조금씩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예전에는 바로 판단하거나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무의식, 그 사람의 가면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저 행동 뒤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 라는 시선은 관계를 한층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을 얻게 되죠. 그 힘은 직장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의 오해, 그리고 스스로의 불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이 여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일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면을 벗어도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가 변화를 시작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